2024년까지 해서 나름 종합해서 정리된 일본의 고대사를 2025년 새해 벽두에 을사년을 맞아서 종합 정리해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고대사, 고대사 그러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기록된 문자가 없으면, 기록이 없으면 참 그 진실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사는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기 위해서 고고학에서 또 땅 위에서는 민속학에서 뭐 여러 형태로 문화인류학에서 밝혀내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다 하나같이 가설인 거죠. 이 하이포테시스라고 하는 가설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씩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고대사를 증명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 가설이 반드시 옳을 수가 없잖아요. 가설이니까. 그래서 또 매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까지 정리된 내용을 남긴다,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파악해낸 일본 고대사는 이렇습니다. 한반도에서 넘어간 우리 선조들에 의해서 시작되는 역사가 일본 역사인데, 초기에는 가야인들, 그리고 이후에는 백제인들, 그리고 이제 700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는 이제 일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일본인들의 세상이 바로 일본국이라고 하는 일본 열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0년 되기 전까지는 일본국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일본 역사 체계에서는 고분 시대, 그리고 아스카 시대라고 이제 지칭한 것을 다시 정리하면 원래는 야마토 시대인 거죠. 야마토 정권의 시대. 그것이 이제 3, 4, 5, 600년대에 한 400여 년 기간에 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그 야요이 시대, 조몬 시대 이런 것이 있는데, 이제 우리 선조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 기록 출토품, 다시 말해서 유적을 남기게 되는 시기는 이제 고분 시대부터가 되기 때문에, 고대사를 얘기할 때는 되게 거기서부터 저는 취급을 합니다. 근데 일본 역사 체계에서 그걸 고분 시대다, 또 아스카 시대다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 일본인들이 해 놓은 게 아니고, 알고 보면은 2차 대전 끝나고 이 메가더 GHQ라 그래서 이 임시정부가 일본을 통치하면서 이 야마토 정권의 시대라는 말을 못하게 하고, 고분 시대다, 또 아스카 시대라고 구분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치가 맞지 않는 것이, 고분, 유물이죠. 아스카, 문화죠. 그거를 시대 구분을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아예 그냥 한 정권이 유지되었던 이 야마토 정권의 시대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200년대가 되면 한반도에서 넘어온, 지속적으로 한반도에서 넘어온 우리 조상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야인이 되었건 나중에 백제인이 되었건 그들은 한결같이 한반도 출신이고 그들은 예맥 쪽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조상들이라는 거죠. 한반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후손들이 넘어가서 일본 열도를 개척한 것이 맞고, 그것을 과학적으로는 이제 요즘에 게놈 프로젝트라 그래서 DNA 분석을 통해서 90% 가까이가 바로 이 일본 자체 내에서 발생한 민족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왔다, 북쪽에서 내려왔다, 한반도 또는 대륙에서 넘어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빙성을 더 높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역사 시대로 돌아오게 되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야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바다를 건너서, 그러니까 바다를 건넌다는 말은 지금의 대마도, 그리고 대마도 동쪽의 섬들을 거쳐서 일본 열도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 대마도를
거쳐서 도착하면 기타 큐슈 북쪽, 그리고 그 해류가 이제 우리로 치면 동해안이고 일본 사람들을 치면은 서해안이죠. 일본해라고 하는 곳을 따라서 해류가 쭉 올라가기 때문에 배들이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지금의 시마네현, 도토리현, 더 멀리는 이 후쿠이현 이쪽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야인들이 도착한 유력지, 주요 초기 정착지는 시마네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유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유적이 나오냐면 청동기, 철기 유적, 그리고 토기 유적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것을 입증해주는 장소나 이름들이 나오는데, 가야인들이 도착한 곳이 시마네현 서쪽에 있는 한자로는 대전이라고 쓰는, 한국에 있는 대전과 같은 한자를 쓰는데 오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에 이제 그 토기를 만드는 만들었던 흔적들, 그리고 더 산 쪽으로 들어가면 이 철기를 만들었던 흔적들이 발견이 되고, 또 시마네현 동편에서 특히 이 아주 중요한 유적이 발견이 됐는데, 그게 바로 고진다니 유적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발음은 아라카미다니 유적 이렇게 발음한 게 맞고요. 아라가야 사람들을 신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아라감이라고 불렀어요. 아라가야 신. 그래서 아라가야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 청동기와 철기 제조 기법을 보여줬고, 실제로 전수해줬고, 그것을 지배했던 그런 민족들이 이제 가야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일본 사람들은 거기를 이즈모 지역이니까 이즈모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미 있었다. 이즈모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근데 그 이즈모국의 이 주요 구성원들이 가야 사람이라고는 절대 인정을 하지 않고, 뭐 중국에서 왔다, 또 인도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또는 자생했다 이런 식으로 한반도는 빼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 빼놓아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가야입니다. 가야 사람들 스스로들 그렇게 아직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야의 신을 고진이라고 불러요. 근데 고진 한자를 고를 어떻게 읽냐면 아라라고 읽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아라가미, 그러니까 아라가야 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제 오사카 나라 지역에도 들어오게 되고, 일본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신사라고 하는 이 이세신궁에도 두 곳에 바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야의 신들이. 어쨌든 이 가야인들이 이 이즈모 지역에 와서 살았고, 거기서 지도층으로 있다가 더 나은 자연 환경을 찾아서 찾아간 곳이 지금의 이 간사이 지방 중에서 긴키 지방, 기나이 지방, 다시 말해서 오사카와 그 안쪽에 있는 그 나라 지방으로 가서 옮겨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조의 이름이 일본 역사 기록물에 나오기를 니기하야히라고 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니기하야히는 실존했던 인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 윗대 신이 이제 천신이라고 해서 하늘의 신으로 이제 묘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계열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이즈모 지역이 아닌 큐슈 지역에 도착을 해요. 큐슈 지역에 도착을 하면서 큐슈 지역은 워낙 왕래가 많은 지역이니까 한반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민족들 간에 이제 권력 투쟁도 있을 수 있고, 또 자연재해가 워낙 심한 곳이라, 화산 활동하고 그리고 지진 활동이 심한 곳이라 이들이 이제 계속 큐슈 남쪽으로 남하했다가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동쪽으로 진행해서 찾아온 것이 이 오사카 나라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2차 출발지는 큐슈 지역인 거예요. 그 큐슈 지역에서 출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신무동정, 신무동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 신무동정이 최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역사를 이제 깊이 들어가서 찾아보면
신무동정 전에 이미 이 이즈모 지역에 있었던 가야인들이 지금의 나라 그리고 오사카 동편 지역에 와서 살고 있었고, 2차적으로 이 kyushu에 있었던 또 다른 가야인 세력들이 이제 세토나이카이, 다시 말해서 지금의 시코쿠하고 혼슈 사이의 바닷길을 타고 오사카만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 오사카 나라 지역을 찾아오는 과정을 신무동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불협화음 약간의 이제 마찰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그들이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선조가 같다는 것을, 똑같은 가야에서 출발한 그 선조들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이제 통합을 하는 과정 속에 이제 시대가 진행되는 시기가 200년대 말 300년대 초반, 중반까지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한반도에 변화가 하나 생겨요. 뭐냐면, 이 한반도에서 이 가장 큰 왕들, 이 유명한 인물들을 꼽으라 그러면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 백제에서는 근초고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고, 고구려에서는 광개토대왕 장수왕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 신라 쪽엔 나중에 이제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나오지만, 이제 근초고왕 때 백제 근초고왕 369년에 360년대 후반에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치고 올라간 사건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거기서 이제 고구려 왕인 고구고원왕이 이제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안갚음하기 위해서 얼마 후에, 그러니까 390년대 말에 바로 이 호태왕, 광개토대왕이 치고 내려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한반도를 거의 전체를 토벌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반도 서쪽에 있었던 윗백제가 항복을 해요. 그런데 이 아랫백제는 항복을 하지 않고 바다를 건너서 일본 열도 땅으로 대거 이동을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일본 고대사를 새롭게 쓰게 되는 과정인데, 그들이 이제 어디로 오냐면은 이미 개척되어 있는 오사카 나라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권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왕권이 들어오는 거죠. 백제의 왕권이 이 오사카 나라 지역을 개척하고 살고 있었던 가야인들의 세력을 누르고 이 지배자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어디에 도착하냐면 지금의 나니와 오사카, 지금 NHK 방송국이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그 당시에 거기는 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길 가와치라 그랬어요.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지금의 히가시 오사카, 그리고 남쪽 히가시 오사카에 와 보니까 이미 거기는 가야인들이 포진하고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인들은 그 밑에 쪽, 그 야마토강을 경계로 해서 그 밑에 쪽에서 터전을 마련하고 살면서 이제 정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야마토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300년대 중반부터 이 지속적으로 개척하기 시작을 했다가, 이 광개토대왕이 300년대 말에 치고 내려오는 게 도화선이 되어서 결국은 백제에 살았던 이 정권이, 있었던 정권이 300년대 말 400년대 초에 일본 열도의 정권을 만들게 돼요. 그게 야마토 정권인데, 그 시작점에 누가 있냐면 바로 웅진왕이라고 하는, 오진왕이라고 하는 15대, 일본 역사에는 15대로 기록되는 왕이 있어요. 그는 웅진 땅에서 왔다. 그래서 그의 별칭이 와풍, 일본풍 별칭이 뭐냐면 호무다와케. 호무다와케. 호무다, 이 말은 고무다, 곰다, 곤다, 고무다. 그래서 이게 공주입니다. 곰주. 지금의 공주는, 이 충청도에는 공주의 원 이름은 곰주예요. 그래서 곰산성이에요. 공산성이 아니라 곰산성이고, 거기를 그래서 웅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곰웅자를 써서. 그 호무다와케, 고무다 땅, 다시 말해서 이 웅진 땅에서 온 왕이다. 그래서 오진 왕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300년대 말 400년대 초반. 그래서 이 300년대 말까지 해서 이 가야인들의 세상이 이제는 백제인들의 세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400년대부터는 백제인들의 세상으로 바뀝니다. 그게 일본의 고대사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가야인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일본 열도 땅.
그리고 400년대부터는 백제인들이 지배하는 일본 열도 땅.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660년에 그리고 663년에 걸쳐서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멸망과 동시에 이제 모든 상황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 관계에 있었던 한쪽 백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열도 땅에 있었던 백제인들의 생각은 이제는 한반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당나라, 다시 말해서 대륙형 의 규모의 당나라가 천자라는 표현을 쓰므로 자신들은 천황, 그보다 높은 천황이라는 이름을 붙여서까지라도 일본 열도를 키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당나라, 수나라, 당나라로 연결되는 그들의 시스템들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규모를 키웁니다. 키우면서 수도를 710년에 이전에 백제인들이 거점이었던 나라 분지 밑에 쪽이 아니고 나라 분지 위쪽, 지금의 동대사가 있고 나라 공원이 있는 그 동편 산자락 말고 이 서편 쪽으로 평야지대에다가 이 왕궁을 짓게 돼요. 그게 바로 헤이조교 궁이라고 하는 나라 궁입니다. 그때부터 나라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고, 그때부터 일본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년대가 되어야 일본국은 이제 정식 국가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일본인들의 세상이 되는 거죠. 문화도 달라지고 모든 시스템이 달라지니까 중국형으로 갔기 때문에 언어 체계도 한반도에서 넘어가서 그때까지는 아마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한반도에서 전해준 이 한자를 바탕으로 해서 히라가나 가타카나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문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와 모든 시스템을 갖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700년부터 출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일본은 없습니다. 일본은 지금의 일본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는 백제 정권인 거죠. 열도 백제 정권인 거죠. 그 이전에는 가야 정권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일본 고대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설을 이제 입증을 해 나가는 과정이 아마도 2025년부터는 이 각론 차원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그래서 내가 주장했던 이 가설이 맞다라고 하는 그 입증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에서, 문화 인류학 차원에서, 또 고고학 차원에서, 또 언어학 차원에서, 여러 분야에서 과연 한반도에서 넘어간 우리 선조들이 일본 열도의 조상들이고 그들의 시작점에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과정이 2025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결론을 얘기하면 일본 고대사에는 초기에는 가야인들, 이후에 백제인들이 지배한 세상이 바로 일본의 고대사였고, 700년 이전까지는 그랬고 700년부터는 지금 현재의 일본국이 출범하게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